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계 주공 14개 단지 20평대에 대해서 실거래 가격을 비교 분석해 봤고요. 오늘은 30평대에 대한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볼 텐데요. 상계 주공 단지들은 대부분 20평대 위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30평대가 있는 단지들은 7개 단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들 7개 단지 30평대 가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계동은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고 주공 대부분 단지가 지난 6월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상계동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인과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잠실 트리지움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가격 비교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상계 주공 16개 단지 중에서 30평대가 있는 7개 단지를 선정을 했고요. 비교해볼 가격은 국토부에 등록된 지난 1년간 월별 실거래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 거래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거래가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가격 비교를 해볼 7개 단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단지와 4단지는 33평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7단지, 9단지, 11단지, 그리고 16단지는 31평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단지는 35평입니다. 이들 단지들의 현관 구조를 보면 14단지만 계단식 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나머지는 모두 복도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단지들의 준공 연호를 보면 지난 87년에서 89년까지 거의 같은 시기에 준공이 됐고요. 단지 규모도 대부분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시에 가장 중요하다는 용적률을 보면은 14단지가 158%로 가장 적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11단지가 173%, 그리고 3단지가 178%의 용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단지와 9단지는 용적률이 200%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지금 설명드린 7개 단지에 대한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여기가 4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노원역이고요. 오른쪽은 상계역, 왼쪽은 창동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마들역이 되겠고요. 아래쪽은 중계역이 되겠습니다. 3단지와 4단지는 노원역과 중계역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7단지는 노원역 바로 옆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9단지와 11, 14, 16단지는 마들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원역 쪽에 위치한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입지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가격도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단지별 지난 1년간의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공 3단지 33평입니다. 3단지는 2213세대이고요. 노원역 4호선, 7호선 더블역세권입니다. 3단지는 상계 주공 중에서 입지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최근에 가장 핫한 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랑천을 끼고 있고 노원역 주변에 발달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이고요.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 좋아서 재건축 추진 시에 사업성도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33평 지난 1년간의 가격을 보면 작년까지는 7억 중후반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금년 들어오면서 8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지난 5월에는 8억 4,500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수요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호가를 높여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단지 33평입니다. 4단지도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요. 4호선과 7호선 노원역 더블역세권이면서 단지 내에 상수초등학교와 신상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초품화, 중품화라고 할 수 있는 단지이고요. 따라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중앙에 근린공원이 있고 단지 조경도 워낙 좋아서 환경도 쾌적하고 조용한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33평 가격을 보면 20평대에 비해서는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은 작년까지는 6억 원 내외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금년 1월에는 6억 중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 9일 날 7억 3천으로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7단지 31평입니다. 7단지도 26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요. 7단지도 역시 4호선, 7호선 노원역 초역세권이면서 더블역세권이고요. 일부 동에 따라서는 마들역도 도보로 접근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노원 문화의 거리 등 노원역 주변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서 생활하기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따라서 상계 주공 단지들 중에서 입지가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1평 가격을 보면은 지난 1월까지는
7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2월에 8억 8천호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8억 7천호로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를 보이고 있고 호가는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단지는 2830세대로 상계 주공 중에서 단지 규모가 제일 큰 단지입니다. 7호선 마들역 초역세권이고요. 노원역도 도보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청원 초, 중, 고등학교가 단지와 인접해 있어서 학세권으로도 유명한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고요. 마들역 주변 상권과 노원역 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서 생활하기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단지 31평에 지난 1년간 가격 추이를 보면은 작년 8월까지 5억 후반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9월에 6억대로 상승을 했고 금년 들어와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3월에는 7억 2,500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6월 15일에는 7억 2천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호가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 주공 11단지입니다. 1944세대이고요. 7호선 마들역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또한 단지 내에 동일초등학교와 상경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초품화, 중품화 단지로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편리하고 선호하는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중앙에 참새 어린이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과 운동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단지 31평 가격을 보면 작년 10월부터 6억 원 중반대에서 거래되기 시작했고 금년 들어와서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6월에 6억 9,500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단지를 한번 보실까요? 22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요. 14단지도 7호선 마들역 역세권이고요. 수락산과 인접해 있어서 환경이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도 단지와 인접해 있어서 학세권이라 할 수 있고 조용한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평 가격을 보면 20평대처럼 거래가 아주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은 작년까지는 6억 원 초반대에서 거래를 보였고 금년 들어오면서 6억 중후반대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지난 6월 5일에는 6억 9천에 거래되면서 7억 원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수요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호가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단지입니다. 2,400세대 가까운 대단지 규모이고 7호선 마들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또한 상경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초품화 단지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옆에는 상계 근린공원과 중랑천이 있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과 운동하기에도 좋은 그런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단지 31평에 지난 1년간 가격 추이를 보면은 작년에 이어 금년 5월까지 5억 중후반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은 얼마 전 6월 15일에는 6억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상계 주공 16개 단지 중에서 30평대가 있는 7개 단지에 대해서 지난 1년간의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요. 모든 단지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단지들이 지난 5월과 6월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상계 지역 단지들은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우상향 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정부 정책에 대한 풍선 효과와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개발 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그리고 서울 아레나 건축 등 차고 넘치는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수요가 몰리면서 강한 그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상계 주공 5단지가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다른 단지들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가격이 한층 더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럼 각 단지들의 지난 1년간 상승률 순위를 한번 보실까요? 상승률 순위 1위는 4단지 33평입니다. 지난 1년간 1억 3천만 원이 오르면서 21.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상승률 순위 2위는 지난 1년간 1억 2,300이 오르면서 20.6%의 상승률을 보인 9단지 31평입니다. 그리고 상승률 3위는 7단지 31평인데요. 지난 1년간 1억 4,500이 오르면서 20%의 강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3단지, 14단지 순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마들역보다는 노원역 근처에 있는 그런 단지들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상계 주공에 대해서 간단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상계 주공은 서울 도심과 직주근접 면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단지들이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등
입지가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승 분위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매수 대기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진입을 고려하시는 것이 나중에 후회를 덜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잠실, 트리지움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